강화도 외곽, 인적이 드문 마을. 겨울의 차가운 바람이 온 세상을 꽁꽁 얼려버린 듯했다. 온종일 내린 눈이 마을을 하얗게 덮었고 밤하늘에서는 여전히 조용히 눈송이들이 떨어지고 있었다. 설날을 며칠 앞둔 이날 밤, 사람들은 모두 따뜻한 방 안에서 가족들과 둘러앉아 있었다. 그러나 한 집만은 조용히 불이 꺼진 채 고요했다. 한준서, 31살. 가족 없이 혼자 살아가는 그는 이곳에서 작은 철물점을 운영하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다. 이 밤도 늘 그렇듯 혼자 조용히 TV를 보다가 졸음에 빠져들었다. 그런데 갑자기 어디선가 들려오는 미약한 울음소리에 잠이 깼다. 처음엔 바람 소리인가 싶었다. 그러나 곧 그 소리는 확실히 아기의 울음소리라는 걸 깨달았다. 준서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창밖을 내다보았다. 깜깜한 어둠 속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귀를 기울이자 울음소리는 분명히 들려왔다. 약하고 떨리는 간절한 울음이었다. 달아, 들었어? 준서는 자신이 기르던 진돗개 달에게 물었다. 달은 이미 귀를 쫑긋 세운 채 현관문 앞에서 몸을 웅크리고 있었다. 그리고 곧 낮게 으르렁거리기 시작했다.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낀 준서는 두꺼운 외투를 걸치고 달의 목줄을 챙겨 밖으로 나섰다. 밖은 얼어붙을 듯 추웠다. 숨을 쉴 때마다 흰김이 피어올랐다. 달은 곧장 묘지 쪽으로 뛰기 시작했다. 준서는 망설이다가 그 뒤를 따라갔다. 마을 근처 작은 언덕에는 오래된 가족 묘지가 있었다. 설날을 앞두고 조상님 묘를 돌보는 이들도 있었지만 지금은 새벽, 아무도 없을 터였다. 묘지 근처에 도착했을 때 울음소리는 더 크게 들렸다. 준서는 심장이 두근거렸다. 눈으로 덮인 묘지 사이 희미한 달빛 아래 무언가 작은 것이 움직이고 있었다. 조심스레 다가간 준서의 눈앞에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다. 작은 아기가 낡은 담요에 쌓인 채 차가운 땅 위에 놓여 있었다. 아기의 얼굴은 새빨갛게 얼어 있었고 작게 떨며 울고 있었다. 아기 곁에는 누런 털의 개 한 마리가 바짝 붙어 있었다. 개는 아기를 품처럼 감싸 안으며 지키고 있었다. 준서가 한 발짝 다가서자 그 개는 낮게 으르렁거렸다. 눈빛에는 분명한 경계심이 깃들어 있었다. 그러나 다리 옆에서 다가오자 개는 경계를 풀고 조심스레 꼬리를 흔들었다. 괜찮아. 나는 너희를 해치지 않아. 준서는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아기를 안아 올렸다. 아기는 약하게 울음을 멈추며 준서를 바라보았다. 그 순간 준서의 가슴 깊은 곳에서 묘한 감정이 치솟았다. 책임감과 애틋함,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연결감이었다. 누가 이런 짓을 한 거야? 준서는 이를 악물었다. 주변을 둘러봤지만 어둠 속에는 아무도 없었다. 눈발만이 하늘에서 조용히 쏟아지고 있었다. 아기를 품에 안은 준서는 재빨리 집으로 발길을 돌렸다. 누런 개, 나중에 별이라고 부르게 될 그 개도 조용히 그들의 뒤를 따랐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준서는 난로를 3개 피우고 아기를 따뜻한 이불로 감쌌다. 아기는 추위에 떨면서도 억지로 눈을 감았다. 준서는 물과 분유를 찾아 급히 준비했다. 냉장고를 뒤져 나온 우유를 미지근하게 데워서 아기에게 조심스럽게 먹였다. 아기는 허겁지겁 우유를 빨아먹으며 금세 얼굴에 생기를 찾았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준서는 천천히 손끝으로 아기의 작은 손을 쥐어보았다. 작고 연약한 손가락이 그의 손을 꼭 쥐었다. 그 조그마한 생명의 온기가 준서의 차가운 마음까지 데워주는 것 같았다. 옆에서는 달과 별이 조용히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별은 끊임없이 아기 곁에 붙어 있으며 혹시라도 위험이 닥칠까 경계하는 듯했다. 준서는 핸드폰을 꺼내 경찰에 신고했다. 상황을 설명하고 아기의 발견 위치와 상태를 알렸다. 통화가 끝나고 그는 조용히 아기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괜찮아. 이제 안전해. 내 곁엔 내가 있어. 그는 속삭였다. 조금 뒤 경찰차가 집 앞에 도착했다. 경찰관 2명이 상황을 확인하고 아기를 인계받으려 했다. 하지만 준서는 간절한 눈빛으로 부탁했다. 제가 아기를 잠시라도 돌볼 수는 없을까요? 부모를 찾을 때까지만이라도요. 경찰관들은 서로 얼굴을 바라보더니 엄격하게 말했다.
원칙적으로는 바로 보호시설로 이동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추운 날, 당장 따뜻하게 돌봐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내일 아침 보호소에서 정식 서류를 작성하세요. 허락을 얻은 준서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그는 아기를 품에 꼭 안았다. 이 생명을 절대 놓치고 싶지 않았다. 별도 마치 준서의 마음을 읽은 듯 그의 옆에 몸을 기댔다. 달과 별, 그리고 준서. 그렇게 세 존재는 그 밤 뜻밖의 가족이 되었다. 눈발은 여전히 하얗게 쏟아지고 있었다. 그러나 준서의 집안에는 작은 온기와 희망이 피어나고 있었다. 밤이 깊어갔다. 난로에서 뿜어져 나오는 따뜻한 공기 속에서 아기는 잠이 들었다. 준서는 조심스럽게 아기를 바라보았다. 작고 연약한 존재가 눈물 자국을 남긴 채 고른 숨을 쉬고 있었다. 그의 가슴은 아직도 두근거리고 있었다. 자신이 무언가 거대한 것에 발을 들인 듯한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예감이 들었다. 다른 문 앞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고 별은 아기의 곁에 꼭 붙어 누워 있었다. 별은 마치 자신이 아기의 수호자임을 자처하는 듯했다. 준서는 그런 별의 모습을 보며 문득 생각했다. 이 개와 아기는 어떤 인연으로 엮인 것일까? 그는 핸드폰을 다시 꺼내 아기의 상태를 점검하는 경찰과의 대화를 되새겼다. 내일 아침 아동보호전문기관에 가서 임시보호자 등록을 해야 한다. 부모를 찾을 때까지 아기를 돌볼 수 있는 권한을 공식적으로 얻어야 한다. 준서는 이불을 덮어준 후 조용히 소파에 앉았다. 잠은 오지 않았다.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생각이 교차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누가, 왜, 차가운 겨울밤에 이런 어린 생명을 버린 걸까? 그리고 별은 어떻게 아기 곁을 지키게 된 걸까? 그는 무심코 별의 목걸이를 살펴보았다. 낡은 가죽 목줄에 달린 작은 금속판에는 번호가 희미하게 새겨져 있었다. 준서는 즉시 번호를 눌러 전화를 걸었다. 신호는 갔지만 끝내 아무도 받지 않았다. 그는 다시 한숨을 내쉬었다. 너도 버림받은 거니? 별아. 준서는 별에게 조용히 말했다. 별은 그의 눈을 바라보다가 살짝 꼬리를 흔들었다. 고요하고 애틋한 밤이었다. 다음 날 새벽, 아직 해가 뜨기도 전, 준서는 아기와 함께 집을 나섰다. 달과 별도 함께였다. 아기를 품에 안고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기던 준서의 마음속에는 하나의 결심이 자라나고 있었다. 어떤 결과가 기다리고 있더라도 그는 이 생명을 지키고 싶었다. 읍내에 위치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비교적 작은 건물이었지만 따뜻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직원들은 친절하게 준서를 맞이했다. 서류를 작성하는 동안 아기는 얌전히 그의 품에서 잠들어 있었다. 담당 직원은 아기의 건강 상태를 확인한 뒤 말했다. 생후 약 3달 정도 되어 보입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겠지만 혹시 모를 저체온증이나 탈수 증세가 있는지 추가 검진이 필요합니다. 준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필요한 절차에 따라 모든 서류를 작성했다. 직원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임시보호자로 등록되셨습니다. 다만 부모가 나타나거나 법원의 결정이 있을 경우 아기를 넘겨야 하는 점은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준서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서류를 마치고 병원으로 향하는 길, 준서는 계속 아기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아기는 어쩌다 이런 운명을 맞게 된 걸까? 이 작은 생명이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순간에 가장 큰 절망을 겪었다는 사실이 그의 가슴을 짓눌렀다. 병원에서는 추가 검진이 이루어졌다. 다행히 아기는 전반적으로 건강했다. 심장 박동도 안정적이었고 체온도 점차 정상으로 돌아왔다. 의사는 신중하게 말했다. 버려진 지 오래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마 발견되지 않았다면 위험할 수도 있었겠어요. 빠른 대처가 정말 중요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준서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다. 자신이 조금만 더 늦게 움직였다면 이 생명이 어떻게 되었을지 모른다. 운명처럼 그는 그날 밤 깨어나야만 했던 것이다.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 준서는 별을 보며 중얼거렸다. 내가 아니었으면 나는 그 아이를 찾지 못했을 거야. 별은 조용히 꼬리를 흔들며 준서의 곁을 걸었다. 그날 저녁, 준서는 아기에게 하은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다.
한자로 큰 은혜라는 뜻, 이 생명이 살아있다는 것, 그리고 자신이 이 아이를 만났다는 것은 분명 하늘의 큰 은혜라고 생각했다. 하은아, 이제부터 내 이름은 하은이야. 준서는 아기의 작은 손을 꼭 잡으며 속삭였다. 하은은 조용히 그의 손가락을 움켜쥐었다. 아주 작고 약한 손이지만 그 안에는 생을 포기하지 않는 강한 의지가 깃들어 있는 듯했다. 밤이 깊어가면서 준서는 소파에 앉아 조심스럽게 아기를 품에 안고 흔들어 주었다. 달과 별은 나란히 그의 발치에 누워 있었다. 이 조용하고 따뜻한 순간 준서는 문득 깨달았다. 자신의 삶은 더 이상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혼자였던 일상은 이제 새 존재로 가득 채워졌다. 아기 하은, 충직한 달, 그리고 별. 바깥은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다. 그러나 준서의 마음속에는 오랜만에 따뜻한 불빛이 켜지고 있었다. 며칠이 지나갔다. 하은은 준서의 품 안에서 빠르게 안정을 되찾아갔다. 먹고, 울고, 자고, 웃는 반복 속에서 준서는 매일 새로운 감정을 배웠다. 아기의 미소 하나, 작고 따뜻한 손길 하나에 마음이 녹아내렸다. 달과 별 역시 하은을 친동생처럼 돌보았다. 달은 언제나 조심스럽게 하은 곁을 지켰고, 별은 아기가 울 때마다 조용히 옆에 다가가 코끝으로 하은을 살살 건드렸다. 하은은 별을 보며 웃곤 했다. 준서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하지만 준서는 여전히 별의 정체가 궁금했다. 목걸이에서 찾은 번호로 수차례 전화를 걸어보았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혹시 주인이 별을 찾고 있을까? 아니면 별 역시 버려진 존재일까? 이런 생각들이 준서의 마음 한구석을 무겁게 짓눌렀다. 그러던 어느 날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다. 아기의 부모를 찾는 데에 진전이 있을 것 같다는 소식이었다. 준서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막연하게 하은을 오래 지켜주고 싶었지만 법적으로는 부모가 나타나면 돌려보내야 한다. 오늘 저녁쯤 누군가 당신 집으로 찾아올 겁니다. 본인 확인을 해야 하니 협조 부탁드립니다. 전화를 끊고 난 후 준서는 긴장한 채 하루를 보냈다.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릴 무렵 초인종이 울렸다. 준서는 하은을 품에 안고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문 앞에는 한 여성이 서 있었다. 얇은 코트 차림에 눈은 붉게 부어 있었다.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목소리는 거의 들릴 듯 말 듯 낮았다. 혹시 제 아이를 데리고 계신가요? 준서는 잠시 멈칫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하은을 보여주었다. 여자는 아기의 얼굴을 보자마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터뜨렸다. 하은아, 우리 아기. 준서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어 그녀를 집 안으로 들였다. 여자는 계속 눈물을 흘리며 하은의 작은 손을 잡았다. 준서는 따뜻한 차를 건네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죄송하지만 신분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여자는 지갑을 꺼내 신분증을 보여주었다. 이름은 서윤이. 경찰이 언급한 이름과 일치했다. 저는 하은이의 엄마예요. 제 이름은 서윤이입니다. 그녀는 흐느끼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몇 달 전 남편 차민혁과 함께 큰 사업 실패를 겪었고 빚에 시달리며 부부 사이도 악화되었다. 민혁은 아이를 키울 여력이 없다며 하은을 포기하자고 주장했다. 윤희는 끝까지 반대했지만 어느 날 민혁이 하은을 데리고 집을 나간 뒤 연락이 끊겼다. 찾아 헤맸어요. 경찰에도 신고했지만 단서가 없었어요. 그런데 며칠 전 경찰에서 연락을 받았어요. 아이를 찾았다고. 윤희는 다시 한번 하은을 끌어안고 울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준서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하은은 윤희를 알아보는 듯 조용히 그녀의 손가락을 쥐었다. 그리고 윤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별을 바라보았다. 별이도 살아있었군요. 그녀는 별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별은 그녀를 알아보는 듯 꼬리를 흔들며 얼굴을 비볐다.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었다. 별은 윤희의 가족이었고 하은을 지키기 위해 혼자 남아있었던 것이다. 별이는 우리 가족의 일부였어요. 하은이가 태어났을 때부터 늘 곁을 지켰죠. 아마 민혁이 하은을 버리려고 했을 때 별이 따라간 거예요.
윤희는 눈물을 닦으며 힘겹게 말을 이었다. 민혁은 지금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저는 아이와 함께 새로운 삶을 살고 싶어요. 하은이를 되찾고 싶습니다. 준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동안 자신이 하은을 얼마나 아끼게 되었는지 알지만 진짜 어머니가 눈앞에 있다. 그는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기로 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경찰과 보호소 쪽과도 다시 확인 절차가 필요할 겁니다. 저는 가능한 한 협력하겠습니다. 윤희는 머리를 깊이 숙였다.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우리 하은이는. 준서는 웃으며 대답했다. 별 덕분입니다. 제가 한 건 별과 함께 하은이를 지킨 것뿐입니다. 그날 밤 하은은 윤희의 품에서 평온하게 잠들었다. 준서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가슴 깊숙이 섭섭함과 안도감이 뒤섞였다. 가족이 다시 만나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하은과 보낸 짧지만 소중한 시간이 그에게도 큰 의미를 남겼다. 별은 조용히 준서 곁에 다가와 몸을 기대었다. 준서는 별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너도 힘들었지. 고생했어, 별아. 눈 내리는 강화도의 겨울밤. 따뜻한 재회와 조용한 작별이 교차하는 가운데 또 다른 인연의 끈이 서서히 이어지고 있었다. 서윤이는 하은을 품에 안고 집을 나섰다. 준서는 문 앞까지 나와 그들을 배웅했다. 별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윤희를 따라갔다. 그러나 몇 걸음 가지 않아 별은 고개를 돌려 준서를 바라보았다. 준서는 웃으며 말했다. 괜찮아, 별아. 내 가족이야. 가야 해. 별은 한참을 머뭇거리다 윤희 옆으로 달려가 몸을 기댔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준서는 왠지 모를 허전함을 느꼈다. 다음 날 준서는 경찰서로 출두해 정식 진술을 마쳤다. 서윤이 역시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밝혔다. 아기의 신원 확인, 보호소 이관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풀려가는 듯 보였다. 하지만 며칠 뒤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저녁 무렵 준서가 가게 문을 닫으려던 찰나였다. 검은색 차량 한 대가 그의 가게 앞에 섰다. 차에서 내린 남자는 준서에게 거칠게 다가왔다. 깔끔한 양복 차림이었지만 얼굴에는 거칠고 냉정한 기운이 감돌았다. 당신이 한준서 씨인가? 네, 맞습니다만. 나는 차민혁입니다. 순간 준서의 온몸이 굳어졌다. 눈앞의 남자가 바로 윤희가 두려워하던 그 남편이었다. 민혁은 차가운 눈빛으로 준서를 노려보며 말했다. 당장 그 여자와 아이를 내놓아. 그건 내 가족이야. 내 소유라고. 준서는 분노를 억눌렀다. 차가운 목소리로 답했다. 아이와 서윤희 씨는 당신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이미 경찰과 보호소에 의해 보호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당신은 접근할 권리가 없습니다. 민혁은 비웃으며 말했다. 경찰, 법, 그런 건 나한테 통하지 않아. 내 아이니까 당연히 데려올 거야. 그는 협박조로 말을 던지며 가게 안을 훑어보았다. 준서는 순간 민혁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느꼈다. 그는 재빨리 핸드폰을 꺼내 녹음 버튼을 눌렀다. 경고합니다. 이 접근은 불법입니다. 또다시 서윤희 씨나 아이에게 접근하거나 위협을 가할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민혁은 준서의 말에 한참을 노려보다가 쓴웃음을 지으며 돌아섰다. 두고 봐, 이렇게 끝나지 않을 거야. 차가 먼지를 일으키며 사라진 뒤 준서는 손에 쥐었던 핸드폰을 꽉 쥐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그는 서윤희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알리고 추가 보호 조치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다음 날 서윤희와 하은, 그리고 별은 임시보호시설이 아닌 안전한 임대주택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차민혁에 대한 접근 금지 명령을 신청했다. 그러나 준서는 여전히 마음이 놓이지 않았다. 며칠 뒤 또 다른 사건이 발생했다. 밤늦게 가게 문을 닫으려던 준서 앞에 또다시 낯선 남자들이 나타났다. 그들은 민혁이 고용한 인물들이었다. 준서를 향해 위협적인 태도로 다가왔다. 가만히 있는 게 좋을 거다. 괜히 끼어들어서 다치는 수가 있어.
준서는 침착하게 대응했다. 모든 상황은 녹화되고 있습니다. 접근하지 마십시오.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그 순간 다리 낮게 으르렁거리며 앞을 막아섰다. 낯선 남자들은 잠시 당황했지만 결국 험한 말을 내뱉고 물러났다. 그날 밤 준서는 경찰에 정식 신고를 하고 자신의 가게와 집 주변에 CCTV를 추가로 설치했다. 서윤이와 하은 역시 보다 철저한 보호를 받게 되었다. 모든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자 경찰은 수사를 본격적으로 확대했다. 차민혁이 단순히 아기를 버린 것뿐만 아니라 조직적인 불법 채권 추심과 폭력에도 연루되어 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며칠 후 경찰은 차민혁을 체포했다. 그는 처음에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지만 확보된 증거들과 증언 앞에 결국 무너졌다. 하은을 버린 사실, 아내를 협박한 사실, 준서를 위협한 사실 모두가 드러났다. 서윤이는 경찰서에서 긴 진술을 마친 후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모든 걸 끝내고 싶었어요. 하은이만은, 아무 죄 없는 이 아이만은 이 지옥에서 벗어나게 하고 싶었어요. 준서는 윤희의 말을 들으며 조용히 다짐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아이와 윤희가 다시는 두려움에 떨지 않게 하겠다고. 별은 조용히 윤희 옆에 몸을 기댔다. 마치 모든 걸 지켜보며 안심한 듯 별은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눈을 감았다. 강화도의 겨울은 여전히 차갑고 눈이 내리고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조금씩 봄의 기운이 깃들기 시작했다. 이제 남은 것은 새로운 시작이었다. 차민혁이 체포된 후에도 준서와 윤희는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었다. 민혁이 감옥에 수감되었지만 그의 과거와 연결된 사람들은 여전히 밖에 남아 있었다. 준서는 혹시 모를 위협에 대비해 가게 주변과 집 주변을 더욱 철저히 점검했다. 서윤이 역시 새로운 생활에 적응하려 애썼다. 안전한 임대주택으로 옮긴 후에도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다. 그녀는 하은을 품에 안고 자면서 끊임없이 다짐했다. 다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아이를 지키겠다고. 그러던 어느 날 경찰서로부터 연락이 왔다. 차민혁의 재판이 곧 시작될 예정이라는 소식이었다. 윤희는 증인으로 출석해야 했고 준서 역시 증언을 요청받았다. 둘 모두 마음의 준비를 해야 했다. 재판 당일 강화도 지방법원 앞은 무겁고 엄숙한 분위기였다. 윤희는 긴장한 듯 하은을 품에 안고 있었다. 준서는 조용히 그녀 옆에 서서 힘이 되어주었다. 법정 안에는 민혁이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다. 이전과는 달리 초췌하고 어딘가 초조해 보였다. 그의 눈빛에는 예전의 거만함 대신 깊은 패배감이 스쳐갔다. 재판은 차분히 진행되었다. 검찰은 민혁의 아동유기, 가정폭력, 불법 채권 추심 연루 혐의를 조목조목 제시했다. 변호인은 무죄를 주장했지만 이미 수많은 증거와 증언이 있었다. 준서는 증언대에 올라섰다. 차분한 목소리로 그날 밤 하은을 발견했던 경위, 민혁이 가게에 찾아와 협박했던 일, 그 이후의 모든 상황을 세세히 설명했다. 그는 한마디도 빼놓지 않고 사실 그대로를 말했다. 서윤이 역시 침착하게 증언했다. 남편의 폭력과 협박, 그리고 하은을 버리고 사라졌던 그날의 공포를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털어놓았다. 재판을 지켜보던 방청객들은 숨죽이며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민혁은 점점 고개를 떨구었다. 증언이 끝난 후 판사는 신중하게 말했다. 모든 증거와 진술을 종합한 결과 피고인 차민혁에게 아동유기 및 가정폭력, 그리고 기타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이 명백히 인정됩니다. 민혁은 6년형을 선고받았다. 법정 안은 조용했다. 윤희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드디어 긴 악몽이 끝났다. 준서는 윤희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며 말했다. 잘 견뎌냈어요. 정말 수고했어요. 윤희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재판이 끝난 후 준서와 윤희는 함께 법원 앞을 걸었다. 별은 하은 옆을 충실히 지키며 꼬리를 흔들었다. 따뜻한 햇살이 그들의 얼굴을 부드럽게 비쳤다.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윤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면 돼요. 준서가 미소 지으며 답했다. 하은이와 별과 함께 천천히. 윤희는 조용히 하은을 내려다보았다.
하은은 별을 향해 웃으며 작은 손을 내밀었다. 별은 다정하게 하은의 손등을 핥았다. 새로운 삶은 그렇게 조금씩 시작되고 있었다. 그러나 삶이 언제나 평탄한 것은 아니었다. 몇 주 후, 서류상의 복잡한 절차가 문제로 떠올랐다. 하은은 여전히 법적으로 민혁의 딸이었다. 윤희가 단독 친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소송 과정을 거쳐야 했다. 게다가 민혁의 가족, 특히 그의 아버지가 문제였다. 민혁의 부친은 지역에서 꽤 영향력 있는 인물이었다. 그는 언론을 통해 윤희를 비난하고 하은을 자신들의 가문으로 돌려놓겠다고 주장했다. 하은이는 우리 가문의 핏줄이다. 저런 여자가 키울 수 없다. 신문과 인터넷 기사에는 악의적인 보도가 쏟아졌다. 윤희는 큰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기 위해 예출조차 꺼리게 되었다. 준서는 그녀를 다독이며 말했다. 우리가 진실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 흔들리지 마세요. 하지만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었다. 하은의 친권을 놓고 법적 다툼이 시작되었고 민혁의 가족은 막강한 변호사팀을 꾸려 윤희를 압박했다. 그들은 하은의 복지를 운운하며 윤희의 과거를 들추어내고 심지어 준서와의 관계를 문제 삼으려 했다. 준서는 분노를 억눌렀다. 그는 변호사를 찾아가 조언을 구했다. 모든 걸 사실대로 말하고 하은을 중심에 두고 싸워야 합니다. 아이의 복지가 최우선입니다. 윤희와 준서는 함께 자료를 준비했다. 하은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모습, 하은과 별이 함께 있는 일상사진, 하은이 윤희를 엄마라고 부르며 따르는 영상까지 하나하나 모았다. 법정에서 마지막 판결을 앞둔 날, 윤희는 떨리는 마음으로 법정에 섰다. 준서는 그녀 옆에 든든히 서 있었다. 판사는 긴 심리를 마친 후 천천히 판결을 읽었다. 본 재판부는 아동의 복지와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서윤희에게 단독 친권과 양육권을 인정합니다. 법정 안은 잠시 조용했다. 그리고 곧 윤희는 눈물을 터뜨렸다. 준서는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았다. 밖으로 나왔을 때 별이 기다리고 있었다. 별은 하은을 향해 달려갔고 하은은 깔깔 웃으며 별을 끌어안았다. 준서는 하늘을 바라보았다. 강화도의 겨울하늘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오늘만큼은 햇살이 따뜻하게 느껴졌다. 그들은 그렇게 힘겹게 얻어낸 작은 승리를 서로의 온기로 축복했다. 시간은 흐르고 하은은 점차 자라났다. 이제는 옹알이를 넘어서 몇 마디 단어를 말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다. 윤희는 하은을 품에 안고 매일같이 작은 기적을 경험했다. 하은이 처음으로 엄마라고 불렀던 날, 윤희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별 역시 하은의 곁을 지켰다. 하은이 넘어지면 가장 먼저 달려가고 밤에 악몽을 꾸면 별이 다가가 옆에 누워주었다. 준서는 이런 모습을 바라보며 마음 깊이 안도했다. 자신이 지켜야 할 세상이 점점 넓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무거우면서도 행복했다. 그러나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어느 날 하은은 우연히 윤희와 준서가 나누던 대화를 엿듣게 되었다. 윤희는 하은이 곧 학교에 들어갈 나이가 되니 과거의 일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다. 언젠가는 하은이도 알게 될 거야. 우리가 선택해야 해 진실을 언제, 어떻게 이야기할지를. 준서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하은이를 지키기 위해 숨긴 거였지만 그녀가 알게 됐을 때 상처받지 않도록 준비해야 해. 하은은 어린 마음으로 이 대화를 들었다. 처음엔 잘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어른들의 비밀스러운 태도에 의문을 품게 되었다. 몇 주 후 하은은 결국 윤희에게 물었다. 엄마, 나 왜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없어? 윤희는 당황했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답했다. 하은아, 내가 더 크면 엄마가 다 이야기해 줄게. 하지만 하은은 납득할 수 없었다. 또래 친구들은 모두 가족 이야기를 하는데 자신만 뭔가 숨겨진 듯한 기분이 들었다. 결국 하은은 혼자서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다. 거기서 오래된 신문 기사를 발견했다. 거기에는 강화도 6.2 아동 사건이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다. 하은은 그 순간 모든 것을 직감했다. 자신이 버려졌던 아이라는 것, 그리고 지금까지 알고 있던 모든 것들이 완벽한 진실은 아니라는 것. 그날 밤
하은은 아무 말 없이 방에 틀어박혔다. 윤희는 딸아이의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방문을 두드렸다. 하은아, 무슨 일이야? 나를 버린 건 누구야? 하은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윤희는 충격에 말을 잃었다. 하은은 신문 기사를 꺼내 윤희에게 내밀었다. 이거, 나야? 윤희는 손에 쥔 종이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하은아, 미안해. 엄마가 말해줘야 했는데. 하은은 눈물을 글썽이며 소리쳤다. 왜 나한테 거짓말했어? 왜 숨겼어? 윤희는 흐느끼며 하은을 껴안으려 했지만 하은은 몸을 빼며 외쳤다. 나가, 다 나가. 그날 밤 하은은 방문을 잠그고 나오지 않았다. 윤희는 문 앞에 앉아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준서도 옆에서 함께 앉아 있었다. 별은 방문 앞에 웅크린 채 슬픈 눈빛으로 문을 바라보고 있었다. 우리가 너무 늦었어. 윤희가 속삭였다. 아니야, 준서가 답했다. 하은이는 이해할 거야. 시간이 필요할 뿐이야. 며칠 동안 하은은 윤희와 말을 하지 않았다. 식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학교에도 가기 싫어했다. 윤희는 매일같이 문 앞에 음식을 두고 조용히 기다렸다. 별은 하은이 방 앞을 떠나지 않았다. 어느 날 밤, 하은이 조용히 문을 열었다. 별이 가장 먼저 반응했다. 꼬리를 흔들며 하은에게 다가갔다. 하은은 별을 꼭 껴안으며 조용히 울기 시작했다. 준서와 윤희는 거실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았다. 윤희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무릎을 꿇었다. 하은아, 미안해. 엄마는 내가 상처받을까 봐 겁이 났어. 그래서 말하지 못했어. 하은은 별의 털을 꼭 쥔 채 고개를 들었다. 나는 버려진 거야. 윤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다. 아니야. 넌 누구보다 소중한 아이야. 누군가 널 버리려 했지만 별이 널 지켰고 엄마가 널 찾았어. 그리고 준서 삼촌이 함께 해줬어. 하은은 눈물에 젖은 얼굴로 준서를 바라보았다. 준서는 조용히 다가와 하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하은아, 세상에는 나쁜 사람도 있고 좋은 사람도 있어. 하지만 내 곁에는 항상 너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어. 하은은 한참을 가만히 있다가 조용히 속삭였다. 저 아빠를 만나볼 수 있을까? 윤희는 놀랐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원한다면 만날 수 있어. 하지만 하은아, 꼭 기억해. 너는 어떤 과거도 너를 정의할 수 없어. 내 삶은 내가 만들어가는 거야. 그날 밤 하은은 윤희와 준서 그리고 별과 함께 오랜만에 식탁에 앉아 저녁을 먹었다. 여전히 무겁고 조심스러운 분위기였지만 분명히 한 걸음 나아간 느낌이었다. 하은은 자신도 모르게 별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다. 별아, 고마워. 내가 없었으면 나도 없었을 거야. 별은 조용히 하은의 손을 핥았다. 겨울이 지나고 있었다. 강화도의 하늘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봄은 분명히 다가오고 있었다. 하은은 아빠를 만나겠다고 말했지만 그 결정은 결코 가볍지 않았다. 몇 날 며칠을 망설이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고민했다. 윤희는 조심스럽게 하은에게 기회를 주기로 했다. 어린 딸이 자신의 과거를 스스로 받아들이고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 믿었다. 준서 역시 하은의 곁에서 조용히 힘이 되어 주었다. 별은 변함없이 하은 옆을 지키며 매일을 함께 보냈다. 준서와 윤희는 교도소 방문 예약을 진행했다. 차민혁은 현재 경기도 외곽의 한 교도소에 수감 중이었다. 하은은 마음을 다잡기 위해 매일 일기장을 써내려갔다. 그 작은 노트에는 두려움과 기대, 분노와 용서가 뒤섞인 감정들이 담겨 있었다. 드디어 방문 당일이 다가왔다. 하은은 긴장한 표정으로 거울 앞에 섰다. 윤희는 하은의 머리를 조심스럽게 빗어주었다. 별은 현관 앞에 앉아 조용히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괜찮을까? 하은이 물었다. 괜찮아, 하은아. 어떤 감정을 느끼든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윤희가 답했다. 준서가 차에 시동을 걸었다. 세 사람은 조용히 차에 올랐다. 별은 오늘만큼은 집에 남겨졌다. 하은은 차창 밖을 바라보며 마음을 가다듬었다. 교도소에 도착했을 때
그들의 가슴은 무겁게 짓눌렸다. 차가운 콘크리트 건물과 높은 철창, 딱딱한 경비원들의 눈빛이 분위기를 더욱 얼어붙게 만들었다. 접견실로 안내받은 하은은 떨리는 손을 꼭 쥐었다. 맞은편 문이 열리고 수감복을 입은 차민혁이 들어왔다. 그는 확연히 늙어 보였다. 눈 밑은 퀭하고 어깨는 축 처져 있었다. 차민혁은 하은을 보자 멈칫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다. 하은은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안녕하니, 하은아. 차민혁의 목소리는 무척 낮고 거칠었다. 하은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작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왜 그랬어요? 그 질문은 짧았지만 교도소 안의 공기를 단숨에 얼어붙게 만들었다. 차민혁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러다 고개를 숙이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빠가 너무 약했어. 무서웠고 비겁했어. 그래서 용서받을 수 없는 짓을 했어. 하은은 가슴 깊숙이 무언가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분노, 슬픔, 그리고 깊은 배신감. 그러나 동시에 그 모든 감정을 억누르려 애썼다. 나는 아빠를 용서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은은 눈을 깜빡이며 말을 이었다. 하지만 나 자신을 위해 이 상처를 꼭 끌어안고 살지는 않을 거예요. 차민혁은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내가 행복하길 바란다. 정말로. 하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나의 삶을 살아갈 거예요. 누가 뭐라 해도 나는 사랑받는 아이니까요. 그 말과 함께 하은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윤희와 준서가 조용히 그녀를 맞았다. 세 사람은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고 접견실을 떠났다. 차민혁은 그들의 뒷모습을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작고 단단한 딸의 뒷모습이 눈물로 흐릿해졌다. 교도소를 나오자 차가운 공기가 그들을 감쌌다. 하지만 하은은 오히려 가볍게 숨을 내쉬었다. 괜찮아? 준서가 물었다. 하은은 조용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응, 괜찮아. 이제 정말 괜찮아.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은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강화도의 하늘은 맑고 높았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다가오는 기운이 느껴졌다. 집에 도착하자 별이 신나게 달려와 하은을 반겼다. 하은은 별을 꼭 끌어안았다. 다녀왔어, 별아. 별은 하은의 얼굴을 핥으며 기뻐했다. 그날 밤, 하은은 자신의 일기장에 이렇게 썼다. 오늘 나는 과거를 마주했다. 아프고 무서웠지만 나는 이겨냈다. 나는 더 이상 과거에 머물지 않을 것이다. 나에게는 엄마가 있고 삼촌이 있고 별이 있다. 나는 사랑받고 있다. 준서는 거실 소파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윤희는 조용히 하은에게 따뜻한 차를 가져다 주었다. 하은아. 응, 엄마. 정말 자랑스러워. 하은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엄마랑 삼촌이랑 별이랑 함께여서 행복해. 그날 밤, 강화도의 하늘에는 별이 가득했다. 별 하나, 둘, 셋 수많은 별들 가운데 가장 밝게 빛나는 별이 있었다. 준서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삭였다. 내 이름처럼, 하은아, 언제나 빛나는 별이 되어라. 하은은 별과 함께 거실 창가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빛 아래 그녀의 눈은 다시 반짝이고 있었다. 하은은 과거를 마주한 후 한층 성숙해졌다. 준서와 윤희는 그녀의 변화를 조용히 지켜보았다. 더 이상 과거에 매달리지 않고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려는 하은의 모습은 눈부셨다. 강화도의 봄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곳곳에 생명의 기운이 퍼지고 있었다. 벚꽃은 아직 피지 않았지만 매화나무에는 작은 꽃망울이 맺히기 시작했다. 하은은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었다. 학교 준비물들을 챙기고 새로 산 책가방을 어깨에 메어보며 설레는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엄마, 나 정말 학교 가도 괜찮을까? 물론이지, 하은아. 내가 얼마나 훌륭한 아이인데. 윤희는 하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다정하게 웃었다. 준서도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다. 학교에 가면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고 더 많은 걸 배우게 될 거야.
별은 그런 하은 주위를 빙빙 돌며 즐겁게 꼬리를 흔들었다. 하은은 별을 끌어안으며 깔깔 웃었다. 그러던 어느 날 준서는 우연히 동네 게시판에 붙은 전단지를 보게 되었다. 유기견 보호소 자원봉사자 모집이라는 문구가 눈에 들어왔다. 준서는 하은과 함께 이 활동에 참여하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하은은 별 덕분에 강아지에게 특별한 애정을 갖고 있었고 또 다른 생명들에게도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았다. 하은아, 우리 주말에 특별한 데 가볼래? 어디 가는데요, 삼촌? 강아지 친구들을 도우러 가는 거야. 하은의 눈이 반짝였다. 정말요? 저 갈래요. 그렇게 하은, 윤희, 준서, 그리고 별은 주말 아침 보호소를 방문했다. 보호소에는 다양한 사연을 가진 강아지들이 있었다. 어떤 아이들은 병들어 있었고, 어떤 아이들은 사람을 무서워했다. 하지만 모두가 따뜻한 손길을 갈망하고 있었다. 하은은 조심스럽게 한 마리 작은 강아지에게 다가갔다. 몸집이 작고 털이 듬성듬성 빠진 아이였다. 강아지는 겁먹은 눈으로 하은을 바라보았다. 괜찮아, 무서워하지 마. 하은은 부드럽게 손을 내밀었다. 강아지는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하은의 손을 핥았다. 이름이 뭐예요? 보호소 직원이 다가와 말했다. 애는 아직 이름이 없어요. 며칠 전에 구조됐거든요. 하은은 조용히 생각하다가 말했다. 이 아이도 별처럼 빛났으면 좋겠어요. 이름을 새별로 하면 어때요? 직원은 미소를 지었다. 좋은 이름이네. 그날 이후 하은은 매주 주말마다 보호소를 찾았다. 새별은 점점 건강을 되찾았고 하은을 보면 신나게 꼬리를 흔들었다. 윤희와 준서 역시 하은과 함께 봉사활동을 하며 시간을 보냈다. 그들의 일상은 점점 풍요로워졌다. 그러던 중 하은은 학교에서 가족에 대해 소개하는 숙제를 받았다. 우리 가족을 소개하세요. 하은은 숙제를 하려고 연필을 들었다가 잠시 멈췄다. 그리고 천천히 써내려갔다. 내 이름은 한하은입니다. 나에겐 엄마가 있습니다. 엄마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삼촌이 있습니다. 삼촌은 항상 내 편이 되어줍니다. 우리 가족에는 별이라는 강아지도 있습니다. 별은 내가 아기였을 때부터 나를 지켜주었어요. 그리고 이제 새별이도 우리 가족이 될 거예요. 숙제를 다 쓰고 나서 하은은 큰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종이를 들고 윤희와 준서에게 달려갔다. 삼촌, 엄마, 저 우리 가족 소개 숙제했어요. 윤희는 하은이 쓴 글을 읽으며 눈시울이 붉어졌다. 하은아, 정말 멋지게 썼구나. 준서도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내가 우리 가족이 되어줘서 정말 고마워. 별과 새별은 하은 주위를 돌며 즐겁게 짖었다. 하은은 두 강아지를 꼭 끌어안았다. 시간은 흘렀고 하은은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해 나갔다. 친구들도 사귀었고 별과 새별 이야기를 친구들에게 신나게 들려주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하은은 학교에서 돌아와 윤희에게 물었다. 엄마, 나 커서 뭐가 될까? 윤희는 살짝 웃으며 대답했다. 하은이는 뭐든 될 수 있어. 내가 원하는 사람이 되어. 하은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나, 사람을 돕는 사람이 되고 싶어. 강아지들도 돕고 사람들도 돕는 그런 어른이 될 거야. 윤희는 하은을 꼭 안아주었다. 그럼 우리 하은이는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사람이 될 거야. 준서도 다가와 하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삼촌도 항상 응원할게. 하은은 별과 새별을 번갈아 보며 활짝 웃었다. 우린 모두 함께야. 강화도의 봄은 점점 짙어가고 있었다. 하늘은 높고 파랬고 들녘에는 새싹이 솟아나고 있었다. 새로운 시작, 새로운 희망이 그들 곁에 다가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변함없이 따뜻한 사랑으로 서로를 지키는 가족이 있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하은과 윤희, 준서, 별, 그리고 새별은 진정한 가족이 되어갔다. 그들은 특별하지 않은 일상 속에서도 서로에게 웃음과 힘이 되어주었다. 매일 아침 별과 새별과 산책을 나가고 주말이면 보호소에 가서 다른 동물 친구들을 도왔다.
하은은 학교에서도 모범적인 학생이 되어갔다. 밝은 성격 덕분에 친구들도 많았고 선생님들에게도 사랑받았다. 무엇보다도 하은은 자신의 과거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히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가족이 있어. 하은은 종종 친구들에게 그렇게 말했다. 친구들은 별과 새별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부러워했다. 윤희는 동네에 작은 카페를 열었다. 오랫동안 꿈꿔왔던 일이다. 따뜻한 커피 향과 부드러운 빵 냄새가 가득한 그곳은 곧 마을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장소가 되었다. 준서는 여전히 철물점을 운영했지만 주말마다 카페를 도왔다. 손재주가 좋았던 그는 카페 인테리어를 직접 손봤고 하은이 그린 그림으로 벽을 장식했다. 카페 한쪽 벽에는 별과 새별의 사진이 걸려 있었다. 어느 날 윤희는 조심스럽게 하은에게 물었다. 하은아, 우리 가족이 더 커지는 건 어떨까? 하은은 고개를 갸웃했다. 더 커진다고요? 윤희는 부드럽게 웃으며 준서를 바라보았다. 준서도 쑥스러운 듯 웃으며 말했다. 사실은 삼촌이 엄마에게 결혼하자고 했어. 하은은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환하게 웃었다. 정말요? 그러면 삼촌이 진짜 아빠가 되는 거예요? 윤희는 눈시울이 붉어지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하은아. 삼촌은 언제나 내 편이었고 앞으로도 변함없을 거야. 하은은 뛰어가서 준서에게 안겼다. 삼촌, 고마워요. 우리 가족이 되는 거 정말 좋아요. 준서는 하은을 꼭 안으며 말했다. 삼촌도 정말 행복해. 작은 결혼식은 강화도의 카페에서 열렸다. 마을 사람들, 보호소 친구들, 하은의 학교 친구들과 선생님까지 모두가 축하해 주었다. 하은은 새하얀 드레스를 입은 윤희의 손을 꼭 잡고 함께 입장했다. 엄마, 정말 예뻐요. 윤희는 눈물 짓는 하은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너도 정말 예뻐, 우리 하은이. 준서는 하은 앞에 무릎을 꿇고 조용히 말했다. 하은아, 삼촌은 앞으로도 내 곁을 지킬게. 좋은 아빠가 되도록 노력할게. 하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준서의 손을 꼭 잡았다. 삼촌, 아니, 아빠. 나도 아빠를 지킬게요. 결혼식이 끝난 후 별과 새별도 꽃목걸이를 걸고 모두와 함께 사진을 찍었다. 그 순간 강화도의 하늘은 마치 그들을 축복하듯 맑고 푸르게 빛났다. 새로운 가족이 탄생한 것이다. 그날 이후 하은은 더욱더 밝아졌다. 매일 아침 아빠, 엄마, 안녕 하고 인사하며 학교에 갔고 방과 후에는 카페를 들러 엄마를 도왔다. 주말이면 새별과 함께 보호소를 방문해 다른 강아지들을 돌보았다. 하은의 꿈도 조금씩 구체화되었다. 나 동물들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 보호소를 운영하거나 아픈 동물들을 치료하는 수의사가 될 거야. 윤희와 준서는 그런 하은을 자랑스러워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은이 자신을 사랑하는 아이로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했다. 별은 나이가 들어가고 있었다. 걸음이 느려지고 잠이 많아졌다. 하은은 별이 더 이상 예전처럼 빠르게 달리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았다. 하지만 별은 여전히 하은의 곁을 지켰다. 밤마다 하은의 침대 곁에 조용히 누워 그녀를 지켜주었다. 하은은 별에게 다가가 조용히 속삭였다. 별아, 고마워. 나를 지켜줘서. 나도 별이를 지킬게. 봄은 지나고 여름이 찾아왔다. 강화도의 들판은 푸르게 물들었고 바다는 반짝였다. 하은은 새별과 함께 달리고 바다에서 소리치며 웃었다. 윤희와 준서는 그런 하은을 바라보며 서로 미소 지었다. 우리가 이렇게 행복해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 윤희가 물었다. 준서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하지만 지금은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해. 하은은 손을 흔들며 소리쳤다. 엄마, 아빠, 빨리 와요. 그들은 서로 손을 맞잡고 하은에게 달려갔다. 별과 새별도 그 뒤를 따라 뛰어갔다. 하늘은 끝없이 푸르고 바람은 따뜻했다. 그들은 이제 어디에 있어도 무엇을 하든 함께였다. 서로를 믿고 서로를 사랑하며 새로운 가족으로서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늘 변함없는 존재, 별이 있었다. 시간은 멈추지 않았다. 하은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진학했다. 키도 훌쩍 크고 목소리도 조금 낮아졌다. 하지만 변하지 않은 것이 있었다. 여전히 그녀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소녀였고 별과 새별을 사랑하는 마음은 한결같았다. 별은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 예전처럼 활발히 움직이지 못했다. 걷는 것도 느려졌고 잠자는 시간이 늘어났다. 하은은 별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부드러운 침대를 마련해주고 매일 정성껏 돌보았다. 어느 겨울밤, 별은 조용히 하은의 곁에서 잠이 들었다. 깊고 고요한 숨소리 속에서 별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은을 바라보았다. 다음 날 아침, 하은은 별이 더 이상 숨쉬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별아. 하은은 조심스럽게 별을 품에 안았다. 별의 몸은 따뜻함을 잃어가고 있었지만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남아있었다. 윤희와 준서는 하은 곁에 다가와 함께 별을 안아주었다. 세 사람은 별을 위해 작은 장례식을 준비했다. 카페 옆 정원 한켠, 햇살이 잘 드는 곳에 별을 묻었다. 별아, 고마워. 하은은 별의 무덤 앞에서 조용히 속삭였다. 내가 나를 지켜준 것처럼 나도 앞으로 누군가를 지키는 사람이 될게. 윤희와 준서도 고개를 끄덕이며 하은의 옆에 서 있었다. 새별은 별의 무덤 옆에 앉아 조용히 울부짖었다. 슬프지만 따뜻한 이별이었다. 그날 이후 하은은 더욱 단단해졌다. 고등학교에 진학한 하은은 변함없이 보호소 봉사를 계속했다. 방학 때마다 다양한 사회복지활동에 참여하며 사람과 동물 모두를 돕는 일을 배우고 익혔다. 하은은 대학 입시를 준비하면서도 마음속에 품은 꿈을 잊지 않았다. 나는 동물보호 변호사가 될 거야. 버려진 동물들도 아픔을 가진 사람들도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 될 거야. 준서와 윤희는 하은을 전폭적으로 응원했다. 새별도 항상 하은 곁을 지키며 힘이 되어 주었다. 대학 입시 결과가 나온 날, 하은은 가족들과 함께 모여 결과를 확인했다. 축하합니다. 한하은, 서울대학교 법학과 합격. 하은은 손에 쥔 합격 통지서를 바라보다가 눈물을 글썽였다. 윤희는 하은을 꼭 껴안았고 준서도 두 팔로 둘을 감쌌다. 너무 자랑스럽다. 하은아. 하은은 웃으며 대답했다. 모두 덕분이에요. 엄마, 아빠, 새별이, 그리고 별이. 그들은 그날 밤 별의 무덤 앞에서 작은 축하 파티를 열었다. 별의 무덤 위에는 하은이 직접 쓴 편지가 놓였다. 별아, 나 드디어 꿈에 한 걸음 다가섰어. 내가 지켜준 덕분이야. 앞으로도 하늘에서 지켜봐줘. 시간은 계속 흘렀다. 하은은 대학에 입학해 바쁜 일상을 보냈다. 하지만 주말이면 여전히 강화도의 집으로 돌아왔다. 윤희와 준서, 새별이 기다리는 그곳은 언제나 그녀의 진짜 집이었다. 하은은 대학 생활 속에서도 동물보호 운동을 멈추지 않았다. 유기동물 보호 캠페인을 주도하고 동물학대 근절을 위한 모임을 만들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었다. 한때 나는 버려진 아이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사랑받고 스스로 사랑하는 법을 배웠어요. 그리고 이제 나도 다른 생명에게 사랑을 전하고 싶어요. 하은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다. 어느 따뜻한 봄날, 하은은 캠퍼스에서 작은 강아지를 만났다. 버려진 듯한 아이였다. 하은은 망설이지 않고 강아지를 품에 안았다. 괜찮아. 이제 너도 가족이야. 하은은 새 식구를 데리고 강화도로 돌아왔다. 윤희와 준서는 웃으며 그들을 맞이했다. 새별도 반가운 듯 꼬리를 흔들었다. 이름은 뭐로 할까? 준서가 물었다. 하은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은별. 은은하게 빛나는 별. 그들은 모두 웃었다. 또 하나의 별이 그들의 가족이 된 것이다. 밤이 깊어지고 강화도의 하늘에는 무수한 별들이 빛나고 있었다. 하은은 창가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녀는 별에게 그리고 세상을 향해 조용히 다짐했다. 나는 앞으로도 빛을 잃지 않을 거야. 사랑을 주고
희망을 나누는 사람이 될 거야. 별빛 아래서 작은 다짐은 커다란 약속이 되었다. 그렇게 하은과 그녀의 가족은 여전히 서로를 사랑하며 살아갔다.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어떤 시련이 닥쳐와도 그들은 함께였고 사랑은 영원했다. 그리고 그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아주 오래전 눈 내리던 어느 밤 작은 생명을 감싸 안았던 한 남자와 한 마리 개의 따뜻한 결심에서 비롯된 것이었다.